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촉각 심리학과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촉감의 이면을 탐구하며 우리의 무의식적인 촉각 경험이 사회적 판단, 공감 능력 그리고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촉각, 즉 햅틱 기술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세상을 탐색하고 조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만지는 물체의 질감, 무게, 단단함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하죠. 예를 들어 무거운 클립보드에 이력서를 끼워 건넸을 뿐인데 면접관은 후보자가 더 진지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햅틱 마인드셋이라는 체계적인 심리적 원리의 결과입니다. 그럼 촉각적 단서가 사회적 인지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 가지 기본적 촉각 차원인 무게, 질감, 경도가 은유적으로 연결된 고차원적 개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특정 은유와 차원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긍정-부정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게는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가벼운 클립보드와 무거운 클립보드를 사용해 이력서를 평가하게 했을 때 무거운 클립보드를 사용한 참가자들은 후보자를 전반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고 해당 직무에 대해 더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질감은 어려움과 연결됩니다. 거친 사포 퍼즐과 매끄러운 퍼즐 조각을 만진 후 모호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하게 했을 때 거친 퍼즐을 만진 참가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덜 협조적, 즉 더 어렵고 거칠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도는 엄격함이나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부드러운 담요와 단단한 나무 블록을 만진 후 인물을 평가하게 했을 때 단단한 블록을 만진 참가자들은 인물을 더 엄격하고 완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은 참가자들이 협상에서 자신의 제안을 덜 바꾸는 경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촉각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바로 체화된 인지, 즉 인바디드 카그니션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설명됩니다. 첫째, 발판화된 마음, 즉 더 SCAFFOLDD 마인드입니다. 어린 시절의 물리적 감각 경험, 예를 들어 따뜻함이나 거칠음이 따뜻한 성격이나 험난한 하루와 같은 은유적으로 연결된 추상적 개념의 토대를 만듭니다. 둘째, 신경 재사용, 즉 누럴 레이 마이너스 유스입니다. 뇌는 고차원적 인지를 위해 기존의 감각 및 운동 처리 경로를 재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어려움을 판단할 때 뇌는 물리적 거칠음을 처리하던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기본적인 촉각 감각은 차원 특정적이고 은유 특정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사회적 인지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거친 질감을 만지는 경험은 단지 어려움이라는 개념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각은 타인의 불행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증폭시켜 공감 반응을 강화합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감각적 불편함입니다. 거친 표면은 미세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둘째, 주의력 증폭입니다. 이 불편함은 주변의 다른 불편함,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셋째, 공감 활성화입니다. 증폭된 주의력은 타인의 상태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려는 공감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적 증거로 참가자들에게 거친 스크럽 핸드워시 또는 부드러운 핸드워시를 사용하게 한 후 자선단체 기부 의사를 물었던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거친 핸드워시를 사용한 그룹이 부드러운 핸드워시를 사용한 그룹이나 통제 그룹보다 훨씬 높은 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감의 신경과학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뇌 활동을 직접 측정한 연구들은 거친 촉각 경험이 어떻게 공감 반응을 조절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그 효과는 초기의 자동적 반응이 아닌 후기의 평가적 인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주의력 증폭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한 fMRI 연구에서는 거친 자극 후 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할 때 1차 체성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뇌가 사회적 어려움을 판단하기 위해 물리적 촉감을 처리하는 영역을 문자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ERP 연구에서는 거친 질감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여 더 깊이 있는 평가적이고 인지적인 공감 처리를 유도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고통의 경험이 도덕적 판단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고통은 관점 취하기를 통해 공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더 관대한 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음물과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참가자들은 얼음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근 후 아픈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친 하인즈의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고통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통제 그룹보다 하인즈의 행동을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공감 능력의 증가를 통해 매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 상태가 타인의 공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며 우리의 도덕적 판단 시스템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심리적 원리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날로그 세계의 촉각 심리학이 디지털 상호작용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제 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디지털 촉각의 현실은 의도치 않은 편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터치스크린과 허공 제스처 상호작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볼까요?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터치스크린 또는 허공 제스처를 사용해 가상 의자를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터치스크린이 제품을 더 단단하고 매끄럽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용자들이 제품 자체에 촉각 정보가 없을 때 상호작용하는 기기, 즉 단단하고 매끄러운 유리 스크린의 햅틱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제품의 특성으로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는 촉각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용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촉각 경험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자체가 강력한 햅틱 프라임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디지털 촉각의 윤리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두 가지 기본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동의와 통제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첫째는 능동적 터치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외부의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에서 포스 피드백 조이스틱을 사용해 물체를 잡는 행위이죠. 능동적 터치는 사용자의 의도와 기대가 내포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둘째는 수동적 터치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능동적인 행위 없이 기술에 의해 만져지는 것을 정의합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오는 햅틱 알림을 받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수동적 터치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각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기서 윤리적 질문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알림을 받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나 AI에 의해 원격으로 만져질 때 우리는 투명성과 동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윤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촉각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진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 위협, 공감, 그리고 현실감과 같은 인간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죠. VR 실험을 통해 증폭되는 위협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위협적인 또는 중립적인 아바타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일부 실험에서는 몸통을 조이는 햅틱 벨트가 작동했습니다. 결과는 햅틱 벨트가 작동할 때 참가자들이 훨씬 더 일찍, 더 먼 거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아바타를 멈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각적 단서가 모호할 때 햅틱 단서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는 햅틱 피드백이 사용자의 위협 인식과 개인 공간의 경계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윤리적 문제로 프라이버시와 동의, 그리고 초개인적 데이터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VR 데이터는 매우 특수합니다.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무의식적 감정 반응 기록부터 심박수, 뇌활동, 피부 전도 반응과 같은 민감한 생체 정보 그리고 시선, 머리 움직임, 미세한 손 떨림 등 무의식적 행동 패턴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개발자들은 VR 환경에서 누군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른 어떤 기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록 및 추적이 가능하다고 우려합니다. 이 초개인적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물학적 지도 또는 열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딜레마는 현재 대부분의 VR 앱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불완전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 문제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입니다. 몰입감 높은 VR 햅틱 경험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멀미와 같은 단기적 불편함은 물론 감각 둔화, 트라우마 유발과 같은 장기적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두통, 멀미, 중독성, 부적합한 하드웨어, 좁은 얼굴로 인한 불편함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 적용의 딜레마를 이즈 VRX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요통 완화를 위해 미국 식품의 약국 FDA 승인을 받은 VR 앱이지만 취약계층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 평가의 윤리적 기준과 과정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질문은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사용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으며 그 균형점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리적 문제는 가상 공간의 괴롭힘과 범죄입니다. VR은 사용자를 현실과 유사한 사회적 공간에 위치시키는데 이는 디지털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범죄와 유사한 행위, 즉 괴롭힘, 성추행,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상 범죄의 대두와 함께 VR 아바타에 대한 물리적, 성적 폭행, 괴롭힘,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몰입감 높은 VR 환경은 이러한 경험을 단순한 게임이 아닌 실제 트라우마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형법이 대부분 물리적 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 가상 세계에서 일어난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적, 윤리적 공백입니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행위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핵심 질문은 가상 공간에서의 가해 행위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 강령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윤리적 문제는 접근성 및 편향입니다. 과연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먼저 고가의 장비는 가처분 소득이 있고 기술 지향적인 사용자들에게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경제적 장벽을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VR 경험은 특정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문화적 언어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편향도 심각합니다. 의료 VR 연구 참가자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으로 특정 환자 그룹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AI 편향이 결합되면 현실 세계에 내재된 편견이 가상 세계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혜택은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위험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설계는 처음부터 포용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촉각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인간 대상 연구를 이끌어온 검증된 프레임워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즉 IRB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인 존중은 사용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용 예시로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원치 않는 햅틱 경험을 거부할 수 있는 오프 스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선행은 잠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품 출시 전 멀미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 잠재적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정의는 기술의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특정 그룹에 대한 편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돌봄 윤리 렌즈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절차를 넘어 우리는 사용자와의 관계와 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돌봄 윤리는 공감과 관점 채택을 설계의 중심에 둡니다. 이를 위해 VIRAL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B는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이해를 제공하는지 묻습니다. I는 상호 연결로 경험 속 인물들의 행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지 묻습니다. 아은 존중으로 모든 디지털 아바타와 표현이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행동으로 가상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 현실 세계에서 타인을 위한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L은 해방으로 이 기술이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묻습니다. 핵심은 돌봄 윤리가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넘어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는가? 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참여를 통한 살아있는 윤리 강령 구축입니다. 최고의 윤리 강령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즉 개발자, 사용자, 연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VR 햅틱 공동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해를 끼치지 말라. 둘째, 경험을 보장하라. 셋째, 데이터 수집을 투명하게 하라. 넷째, 허가를 구하라. 다섯째, 멀미를 방지하라. 여섯째,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라. 일곱째, 안전한 소셜 공간을 만들라. 여덟째,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라. 아홉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하라.
마지막으로 선제적으로 혁신하라, 즉 최종 사용자를 설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강점은 기술적 맥락과 사용자 가치를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지지와 실용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윤리 프레임워크를 종합해 볼 때 책임감 있는 디지털 촉각 설계를 위한 핵심 원칙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탁월한 만큼이나 중요한 설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첫째, 감각적 자율성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촉각 경험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원치 않는 자극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오프 스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사용자는 누가 무엇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만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명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식의 무결성입니다. 사용자의 현실 감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햅틱 경험은 설득력 있게 현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신체 인식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포용성입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편향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촉각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촉각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윤리적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